나도 있어 뉴건담. I'm saying let's go. You're saying maybe. Let's find a disco. You're stuck at home being so lazy. Hey.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energy.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dance with 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give me some energy.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wanna come dance with me. There's no fire without smoke, I ain't letting you go. I can see you buzzing like you can't say no. There's no fire without smoke, I ain't letting you go. Come on, let yourself be free, be the best that you 안녕하세요, 건담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PG 뉴건담입니다. 이런 대형 키트들은 가조립 단계에서 프레임 쪽 게이트와 퍼팅 라인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도색할 때 조금 더 편해집니다. 외장 부분은 라인 정리와 함께 디테일업을 하면서 표면 정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분해하기 난해한 부분은 조립을 건너뛰고 부러지기 쉬운 부위를 체크하고 미리미리 황동산 보강을 하면서 가조립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프로포션입니다. 최근 건프라들을 보면 프로포션이 점점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는 더 길어지고 허리는 짧아지고 전체 실루엣도 점점 극적인 방향으로 설계되는데 언리시드답게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제 취향 기준에서도 과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RG 뉴건담의 프로포션과 2019년에 발간된 마스터 아카이브 모빌 슈트 RX93 뉴건담의 이미지를 많이 참고한 듯한 모습입니다. 딱히 프로포션을 수정할 부분은 없지만 발끝 부분이나 외장 장갑 쪽, 팔목, 어깨, 허리 쪽의 장갑들은 부분 연장을 해주면 이불부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엣지 부분을 강조한다면 RG 느낌은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조금 더 적군을 위협하기 좋은 형태의 뉴건담이 될 듯합니다. 가격은 약 72만원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모델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을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발매되었던 G시스템의 1대48 뉴건담 레진 키트와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 PG 뉴건담이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로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꽤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48 사이즈와 크기도 비슷하며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성 면에서도 레진 키트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설계 기술도 발전했고 디테일의 정교함 역시 예전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이 비싸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만 성의 없는 베이스나 말도 안 되는 LED의 가격을 보면 참 반다이가 반다이스럽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출시를 해준 것만 해도 매우 감사한 마음이고 추후에 분명히 클럽지로 베이스와 함께 HWS가 발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기가 막힌. PG 뉴건담을 도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치 오픈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치가 열릴 때 장갑끼리 닿지 않게 절개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장갑끼리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짱구를 많이 굴리면서 닿지 않게 샌딩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추후 제작기에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짱구를 굴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제품을 작업해 봤는데요.
요즘 중국 제품들도 많이 상향화되었고 품질 면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못 만들 정도는 아니다였으며 설계 방식이나 디테일 역시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국 제품을 잠깐 언급하고 가자면 오래전부터 레진이나 중국의 비라이센스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카피품이 대중에게 깊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대표적인 예로 G시스템이 있었고 요즘은 제묘묘나 여러 레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레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인젝션에 대해서는 유독 냉정한 시선으로 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제품이지 재해석을 한 제품의 경우는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라이선스의 재해석 같은 경우는 반다이도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다이의 공식적인 입장은 불법 복제품이며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라이선스의 재해석 같은 경우 반다이에서도 조금은 인정하고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게 서로 경쟁을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유저들은 즐거울 테니까요. 카피품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다이 또한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비라이선스 제품들이 자리잡게 만든 이유도 한몫하였고 대체품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와중에 생놀이라든지 가격 논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반다이 유저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이 늘어 대체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비라이선스 작업을 해본 저희 입장에서 변명을 조금 하자면 그 둘을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본질을 지키는 균형과 새로운 감각을 던지는 공격성 사이의 긴장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흥미로운 변화 하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반다이도 조금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 모델러의 모델링이 점점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품 문제가 아니라 건프라 디자인 자체의 변화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인피니티 디멘션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저의 추론입니다. 이런저런 논란들을 잠재우듯 반다이는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며 이번에 출시한 유건담은 설계 디테일이나 구조적인 완성도가 정말 엄청나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디테일과 설계면에서는 정말 끝판왕이지만 어딘가 일본 제품 특유의 정리된 디테일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완성품을 분해해놓고 이쁘게 포장한 뒤 조립하면 완성품이 되니까 이들이 만들어서 반다이의 기술력을 한번 느껴봐 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에 반다이 제품들을 보면 항상 일정 부분은 모델러의 개입을 남겨둔다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완벽하려 합니다. 최신 제품들을 보면 확실히 방향성이 보입니다. 조립만으로도 이미 완성도가 높고 색 분할이나 구조, 외형 정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유저들은 손을 많이 대지 않아도 아주 좋은 결과물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모델러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어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반다이가 추구하는 설계는 정돈됨과 여백을 많이 남겨주는 설계라기보다는 회사 스스로 해석한 정답을 가장 안정적이면서 파격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설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얼리시든 유건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 반다이가 중국 제품들을 견제하듯 완벽하게 모델링된 유건담을 보면서 모델러의 입장에서는 개입성의 여부가 불분명하기에 입지가 줄어드는 서운함이 들기도 하여 나름대로 몇 마디 해야 할 것 같다 해봤는데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유건담의 프레임은 조잡하다 느낄 정도로 디테일이 많고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한다고 라는 느낌이지만 반대로 외장 같은 부분은 반다이의 철학을 계승하듯 깔끔했으며 노출 프레임의 연계 또한 훌륭하게 담긴 듯하여 이 또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양각의 두께 밸런스나 모서리의 챔퍼가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들어가 있어 예전의 샤프함은 많이 사라진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유건담의 뾰족한 형태의 몰드들을 중국 제품을 모방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던지지만 모델링한 디자이너의 의중을 조심스레 엿보자면 유건담의 V자 형태를 형상화하여 판넬이나 팔 같은 부분에 담았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PG나 MG 제품에서는 이 같은 형태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기에 부끄럽지만 나름대로의 추리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외장에 많은 디테일을 넣기보다는 안정적인 형태의 라인 작업과 돌출되어 있는 양각 몰드에 밸런스를 주기 위해 깎아낼 부분과 기존 양각에 맞춰 몰드들을 제작해주면 보다 보기 좋은 형태가 될 것 같고 프로포션을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억지로 찾아내서 수정을 하자면 허리에 5mm 연장과 발목 부분에 5mm 연장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차렷 자세로 설계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포즈를 취하게 되면 상체가 뒤로 살짝 기울고 고개는 숙여지며 다리 각도는 대략 20도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발목이 꺾이게 됩니다. 발등이 발목 장갑에 덮이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거나 간섭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발목 조인트 부분을 5mm 정도 늘려주면 아주 좋을 듯하고 상체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허리가 짧아 보이게 됩니다. 자세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차이인데요.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허리 또한 5mm 정도 늘려주고 허리 장갑들의 위치 변화와 장갑의 연장을 같은 길이로 한다면 훌륭한 프로포션이 나올 듯 합니다. 다행히 목 길이는 적당하고 숙여짐이나 젖혀짐의 가동성 또한 훌륭하여 목을 연장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의 건담 프로포션을 수정할 때 목, 허리, 허벅지나 발목 등을 수정하면 아주 좋은 프로포션이 나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잘못 건드리면 판넬의 무게나 전체 하중을 제대로 버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프로포션 수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선뜻 손댈 자신은 없네요. 그래서 간단한 보강 정도만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콕피트 부분에 라체처럼 프라봉을 깎아 돌출되는 부분을 만들고 반대쪽에는 홈을 만들어 맞물리게 하면 판넬 무게를 버티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작업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본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헤비 웨폰 시스템 같은 확장 파츠가 발매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돈다이가 반드시 발매할 거라는 가정을 해보고 외장 장갑 중에서 스커트나 종아리 그리고 흉부 장갑에는 양각 디테일을 너무 넣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결합 구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양각이 많으면 나중에 간섭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처음에는 패널이나 음각 위주로 작업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나중에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킷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러 개 작업하면 재미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욕심을 조금 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3D로 베이스를 설계해서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고의 킷인 만큼 여러 가지 시선으로 관찰하면서 가능한 다양한 작업 방법을 적용해 멋지게 완성해보려 합니다. 크샤트리아 얼른 마무리하고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